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계 특이한 법 월드컵이라고 해서 한번 저번에 침착민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게 있길래 저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좀 줄일까?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이거를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 특이한 법 월드컵이라고 해서 이제 월드컵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더 특이한지. 이제 침착민이 한 거는 이제 비법조인 관점에서 뭐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자면 처음 나온 게 일단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남자가 끈이 달리지 않은 가운을 입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불법이다. 끈이 달리지 않은 가운? 끈이 달리지 않은 가운이 뭘까요? 끈이 달리지 않은 가운? 끈이 달리지 않은 가운, 드레싱 가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보죠? 이건 끈이 없는 건가? 뭐 이런 거 얘기하나 보네요. 이거를 입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클릭해 버렸네. 불법이다. 사고네요, 여러분. 사고입니다. 클릭을 하면 뒤로 가기가 안 되던데. 그러면 뭐 다시 해야죠. 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밑에다 써야겠다. 밑에다가 이거를 줄일게요. 답답하시죠? 제가 처음이라 또 이런 사고가. 자, 싱가포르에서는 운전할 때 코를 만지면 벌금이다. 벌금일 수 있죠. 광고 닫기. 벌금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적으면서 해볼까요? 싱가포르 운전할 때 코를 만지면 벌금.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뭐 핸드폰 보거나 이러면 뭐 벌금이 있죠.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이게 딱히 뭐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뭐지? 코가 너무 간지러우면 어떡하지? 코를 만지면 안 되니까 코를 다른 데다가 긁으면 이게 처벌을 안 받을까요? 변호사들은 항상 그 처벌을 안 받는 경우를 상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싱가포르에서는 운전하시다가 코를 만지시지 마시고 어디다가 이렇게 비비셔라. 그러면 벌금을 피할 수가 있다. 아, 콧구멍인가요? 코인가요? 라고 나왔어요. 코라고 나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코라고 하면, 네, 콧구멍을 포함하는 거죠. 콧구멍을 포함해서 만지면 안 되겠죠. 뭐 재채기가 나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 콧대를 만지면 어떡하냐? 코가 높은 사람들 여기를 만지면 어떡하냐? 이거는 사실 주장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채팅창 창을 안 보시면서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콧구멍인가요? 코인가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은 코가 유난히 높아. 코가 막 이만해. 코가 막 이만해가지고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눈을 만진 거다. 눈을 만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가 닿은 거다. 만지려고 만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변호사가 막 그런 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콧대 길이 비교해가지고 이 법은 평균인을 상정해서 콧대가 뭐 10cm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콧대가 15cm다. 그래서 상위 부분 5cm 부분을 만졌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특이하진 않은 것 같아. 네. 우리나라도 벌칙이 있으니까 특이하진 않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환생하면 불법이다. 이런 법률이 있나요? 허가받지 않고 환생하면 불법이다. 이게 왜지? 불교 국가라 그런 건가요? 허가받지 않고 하면 불법이다. 이건 뭐 아시는 분 있나요? 네. 허가받지 않고 허가를 그럼 어디서 받아? 이게 궁금한 게 그럼 허가를 어디서 받나요? 허가를 어디서 받을 거며 이제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환생하면 불법이다라고 하면 이걸로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아마도 상정을 해보자면 나는 내 전생은 누구였습니다. 내 전생은 뭐 유명한 사람이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헛소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실제로 허가받는 절차나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건 궁금하네.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제가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더 특이한 건 이거 같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환생하면 불법이다.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환생하면 기억을 잃어서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흰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을 못하면 적발될 일도 없겠죠? 이거를 뭐 제3자가 적발을 하진 않을 테니까 갑자기 내 이웃집 사람이 저 사람은 전생에 뭐였던 것 같은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할 리는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덴마크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일종의 이게 법적으로 한번 다가가 봐야 되는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포만감 느끼지 못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의미가 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법률을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계약 같은 경우에 보통 급부랑 반대급부로 이루어지거든요. 계약이라는 게 구성 요소로 이제 급부랑 반대급부가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상정할 수 있는 급부는, 제가 지불하는 급부는 이제 금전, 돈인 거고, 이제 반대급부로 오는 게 음식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그 음식 가격과 음식 자체가 급부랑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덴마크 이 법률에 따르면 반대급부로 음식이 아니라 포만감이라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신체적인 만족감, 포만감이라는 만족감을 반대급부로 보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급부는 음식인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뭐 채무 면제 조건으로 구성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단순하게 같겠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입법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덴마크 사람들은 굉장히 그 포만감을 중요시 하나 봐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캄보디아 연말연시에 물총을 연말연시에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것도 뭔가 캄보디아만의 뭔가 좀 문화 차이가 있으려나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럼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연말연시는 언제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거 해석이 조금 변호사가 해줄 수 있겠죠. 연말이라는 거는 뭐 하루를 의미한다. 그럼 실제로 이 하루, 그러니까 뭐 12월 31일, 그리고 연시라는 거는 2월 1일을 의미한다. 그럼 1월 1일 언제부터로 볼 거냐? 0시부터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일출 일몰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일단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민법상 기간 계산할 때는 0시부터라고 보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 판례 배웠던 거에 따르면 그 뭐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때는 뭐 일출 일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령마다 조금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뭘로 할 거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뭐 입법 취지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아마 해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특이하냐? 지금 이거를 조금 줄일까요? 밑에를 봐야 되니까 줄일게요. 그럼 뭐가 더 특이하냐? 뭐가 더 특이하다고 해야 되지? 이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물총 못 쏘게 하는 거는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은 납득을 하는 이유니까 뭐 아마 입법이 됐겠죠. 저는 이 물질이 아닌데 포만감이라는 거를 그 입법에다가 넣은 게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이니까 변호사가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거. 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나무에 오르면 불법이다. 나무에 오르면 불법이다. 그리고 이거랑 프랑스. 돼지에게 나폴레옹 이름 붙이면 불법이다. 뭐 후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슷한 예가 있죠. 뭐 북한에서는 김정은 이름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죠. 위대한 수령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거는 비슷한 예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사회주의인 반면에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인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거 뭐 다른 데 있으니까 희소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나무에 오르면 불법이다. 이거는 사실 그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뭐 국립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국립공원에서 뭐 산길이 아닌 데로 다니거나 나무 오르다가 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처벌받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이것도 별로 특이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둘 중에 뭐가 더 특이하냐라고 하면, 이거는 비슷한 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나무에 오르면 불법이다라는 거를, 뭐 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 라는 걸로 조금 선회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더 특이한 것 같다. 전 이거 고르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에선 욕설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굉장히 좀 타이트한 국가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의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 25년은 좀 센데? 욕설.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주 선인장 자르면 징역 25년. 선인장이 귀한가 보네요. 여기서는 선인장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 뭐 희소어종이나 이런 거는 뭐 어획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뭐 어획 기간이 아닌데 뭐 치어를 잡는다 이런 것도 처벌을 하고요. 뭐 보통 잘 모르고 하시니까, 적발이 안 되니까 잘 모르고 하시는데, 이게 충분히 신고하면 처벌 받으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인스타 이런 거 올리실 때는 한 번씩 찾아보시고, 아니면 법무법인 일로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기념물로 보는 것 같아서 형량이 좀 과하게 세긴 한데, 보통 사람을 죽였을 때의 형량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이한 거는 욕설도, 사실 이것도 특이하다고 봐야 되나? 이거는 국내도, 우리나라도 모욕죄가 있잖아요. 모욕죄가 있으니까 모욕을 느낄 만한 표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돼 있지만, 이게 욕설로 조금 변경된 좀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 모욕죄랑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욕설이냐 아니냐라는 게 뭐 문제가 되겠죠. 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뭐 너의 IQ는 뭐 돌고래 같다라는 뭐 표현을 했다. 그럼 이게 욕설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마 아랍에미리트 수사기관이랑 법원에서 하겠죠. 변호사들도 열심히 다투겠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인장 자른 건 사실 뭐 증거관계가 명백할 거기 때문에, 잡혔으면 이거는 양형주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법률이네요. 특이하다라고 하면, 이게 욕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특이할 것 같아요. 이게 다소 좀 법률가가 보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전 이거 고르겠습니다. 방금 광고가 떴나요? 그 다음, 자, 스위스는 밤 10시 이후에 변기물 내리기 금지. 이게 일종의 뭐 소음 문제인 것 같죠? 소음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각 나라마다 이제 건축 양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 한 번씩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교차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나무로 집을 짓더라고요. 나무로 집을 지어서 그 방음이나 이런 게 사실 뭐 거의 안 되다시피,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위스는 어떤지 모르겠네. 스위스는 밤 10시 후에 변기물 내리기 금지니까 아마도 아파트겠죠? 아파트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라든지 뭐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이나 뭐 다세대 주택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런 곳들에서 적용되는 법률인 것 같아요. 밤 10시 이후에는 변기물을 내리면 안 된다. 소음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인도 같은 경우에 책가방의 무게가 아이 몸무게 10% 넘으면 불법이다. 이게 다소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법률가가 보기에는, 자, 밤 10시 이후에 변기물 내리기 금지 라고 하면, 이게 금지되는 그 요건 사실이 나와 있는데, 금지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그 선인장 자르면 징역 25년은 징역 25년이라는 게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효과가 뭔지에 따라서 조금 특이하냐 안 하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 이후에는 변기물 내리면 뭐 징역 5년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특이하죠. 변기물 한번 잘못 내렸다고 막 음식 버리다가 막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 내렸다가 이제 징역 살이하게 되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특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과태료 뭐 5만 원이다, 뭐 아니면 뭐 벌금 10만 원이다 라고 뭐 한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특이한 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책가방 무게가 아이 몸무게 10%가 넘으면 불법이다. 이게 좀 추상적이죠. 책가방의 무게라는 거는 가방이랑 내부에 포함된 그 책이나 뭐 필통이나 뭐 이런 거 포함한 거니까 무게는 명확할 것 같은데, 아이 몸무게의 10%, 이것도 변호사가 좀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아이 몸무게를 어떻게 잴 거냐 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아이 몸무게를 평소에 그 아이가 등교할 때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등교할 때 옷을 점퍼를 입고 바지도 입고 긴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뭐 머리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최대한 무겁게 할 거냐. 뭐 변호사들은 무겁게 하려고 하겠죠. 걸렸을 때 아이 몸무게가 뭐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뭐 팬티만 입고 쟀는데 뭐 30kg였다. 근데 뭐 옷 입고 이것저것 주머니에 뭐 핸드폰도 넣고 뭐 장난감도 넣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이 몸무게를 35kg, 5kg까지는 에반가? 30한 3kg
정도로 주장을 해본다고 하면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책가방 무게를 쟀는데 뭐 3.2kg다, 3.1kg다 이래버리면 그 애매한 영역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변호사가 좀 얘기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위스가 또 나왔네? 스위스에 이상한 법률이 많군요. 스위스가 입법이 좀 쉬운가? 금붕어 기니피 앵무새를 한 마리만 기르면 불법이다. 이게 의미가 조금 모호한데 금붕어랑 기니피그 앵무새를 각각 키워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금붕어 한 마리 키우면 안 되고 기니피그 한 마리 키우면 안 되고 앵무새 한 마리 키우면 안 되는 건지 아마도 후자겠죠. 아마도 이제 이거는 동물 보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법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동물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처벌 규정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 뭐가 있는지? 동물 보호법 보통 이제 동물에 대해서 뭐 학대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처벌을 하는데 벌칙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되게 이런 법률이 조금 불친절하게 이제 요건 사실들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법률인데 눌러보겠습니다. 동물 학대를 했을 때가 나와 있고 뭐 학대라는 거는 목을 매단다, 밖에서 죽인다, 뭐 먹이로 사용한다, 뭐 위협이나 재산상의 방지 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겠죠. 이것도 동물학대고 10조도 16조가 뭐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을 한다. 등록을 해야죠. 요새는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1조는 뭘까요? 맹견의 관리.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맹견 사육 허가가 따로 있나 봐요. 뭐 도베르만 이런 거겠죠? 이거는 관리를 안 하면 뭐 조금 처벌을 하나 봐요.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요건 사실을 써놨네. 위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논장 인증을 받은 자. 이건 직접적으로 동물이랑 뭐 관련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등록 허가에 관한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이것도 명의대여. 이거는 동물 뭐 장묘 시설이라든지 뭐 맹견가 뭐였죠? 사육 허가라든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벌칙이 되게 많네. 네. 이런 것도 있네. 동물 실험을 한 자, 수의사에 의하지 않고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뭐 안락사죠? 네. 안락사도 처벌을 합니다. 수의사에 의하지 않고 하면. 이건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원령이 2개월 미만인 개, 고양이를 판매한 영업자. 이런 규정이 있었구나. 이건 신기한 규정인데요. 이제 태어난 지 2개월 안 됐는데 이걸 판매하면 안 되네요. 이건 영업자니까 동물 판매업자로 이제 등록된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신기한 법률이네. 어쨌든 우리나라엔 동물보호법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로 신기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이런 법률이 있나요?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불법이다. 정영돈님 사진이 나와 있네. 이거는 판단을 어떻게 하지?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죠? 옷을 잘 입고 다닌다, 못 입고 다닌다 라는 이것도 이제 불법에 대한 효과 규정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처벌 효과 규정이 처벌인 건지 아니면 뭐 행정처분으로 뭐 과태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형법상 처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문자를 따서 보통 외우거든요. 사징금, 자자, 벌구, 과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형, 징역, 뭐 금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뭐 벌금, 구료, 과료, 몰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어떤 효과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판단 기준이 세부 기준이 있겠죠. 아마도 세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 같고 행정처분일 것 같아. 저거를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거는 좀 입법을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처분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할 때 그 법률 규정에다가 그 처벌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다 넣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보통 외국들도 그래요. 웬만한 그 처벌 규정들은 이제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뭐 하위한 뭐 대통령령에 대한 보충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근데 행정처분은 그 세부 기준이 위임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위임을. 세부 기준에 대한 위임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조례 이런 걸로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는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 옷을 잘 못 입고 다닌다는 세부 기준이 있을 것 같아. 이건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세부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가능할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 처벌을 받는 예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있다고 하면 뭐 단속돼서 처벌이 되는 거겠죠. 네. 저는 둘 중에는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물보호법의 보호 법익을 그 동물의 단순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명이나 아니면 뭐 신체적인 안정성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정서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 뭐 동물보호법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전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개한테 인상 쓰면 불법이다. 그리고 영국에는 변태적인 발라드 공공장소에서 부르면 불법이다. 이것도 효과 규정들이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뭐 요건 규정만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면 이것도 변호사가 다툴 여지가 좀 많아요. 이게 추상적인 규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인상 쓰는 게 정의가 뭐냐? 얼굴을 찡그려서 뭐 험악하게 뭐 보이는 것, 뭐 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또 얼굴을 찡그린 거의 기준은 또 어떻게 볼 거냐? 얼굴을 찡그렸을 때 주름이 뭐 얼마나 생겨야 되느냐? 뭐, 그건 또 나이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험악하게 보이는 건 또 뭐냐? 이런 거를 조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이건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 제가 지금까지 특이한 거는 변호사가 할 일이 많은 걸 좀 고른 것 같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변태적인 발라드를 공공장소에서 부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공공장소는 보통 정의가 되게 쉬워요. 뭐 공중의 출입이 뭐 원활하고 뭐 시간적인 뭐 제한이 없고 뭐 이런 요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공공장소에 관한. 공공장소 출입해서 뭐 추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요.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대한 요건은 해석하기가 쉽다. 근데 변태적인 발라드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겠지만 일단은 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뭐 변태적이다, 성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규정 해석이 쉬울 것 같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경범죄 처벌 같은 거죠. 뭐 바바리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처럼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특이한 거는 개한테 인상 쓰면 불법이다.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1시간 반째 떠들고 있으니까 목이 마르네요. 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비둘기를 놀라게 하면 불법이다. 비둘기를 놀라게 하면 불법. 비둘기가 놀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비둘기가 놀란 거를? 비둘기가 놀라면 뭐 특이한 점이 있나? 비둘기가 놀란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고 어떨 때 놀란 거냐? 그냥 푸드득 날아가는 게 놀란 거냐? 아니면 뭐 갑자기 있다가 멈춰가지고 뭐 쓰러질 때 놀란 거냐?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비둘기를 왜 보호하지? 평화의 상징이라 그런가? 러시아에서는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이거는 판매가 안 되나 그러면? 이게 뭐 속옷 브랜드 중에 막 레이스 막 이렇게 화려한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제가 뭐 브랜드 뭐뭐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거를 판매를 안 하려나 그러면?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이것도 왜일까? 왜일까요? 이건 진짜 궁금한데.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사실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근데 법조인의 시각에서 한번 보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뭐 동물보호 관점에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게 그 비둘기가 하는 역할이 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들이 있겠죠. 환경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있으니까 아마 보호를 하겠죠. 근데 레이스가 달린 속옷 같은 경우에는 왜 규제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단속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당신 속옷 한번 봅시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중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조금 개방적인 나라라 그게 허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법이다. 저는 이게 더 특이합니다. 이거는 동물보호 관점에서 있을 수 있어. 지금 16강 상당히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한 건 1시간 반이었는데 지금 1시간 40분이 경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탈리아에서는 얼굴 찌푸리기 금지. 이것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얼굴 찌푸린 거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얼굴을 이걸 뭐 찌푸린 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찌푸린 건 오히려 명확하려나? 아까는 그 인상 쓰는 거였죠? 인상 쓰는 것과 얼굴 찌푸리는 것은 다를 수 있죠. 얼굴 찌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물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외형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인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뉘앙스라서 찌푸리기는 조금 해석이 조금 명확할 것 같다. 아까 인상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가 할 여지가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얼굴 찌푸리기를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 다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타로 가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률입니다. 특이한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령들이 있어요. 일단은 도주죄 자체는 우리나라는 처벌을 하긴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인데 나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위증도 마찬가지고요. 위증죄도 본인에 대해서 위증을 하는 거는 그 방어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해요. 그런 조금 맥락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탈옥 자체는 불법이다. 도주죄다. 도주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있을 법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호흡세를 내야 함. 이건 세금 관련된 거네요. 세금 관련된 거고. 폴란드에선 놀이터 학교 주변에서 곰돌이 푸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왜일까? 이거는 한번 찾아보면서 조금 진득하게 해봐야 이제 컨텐츠가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폴란드 요새는 뭐 번역 잘 되니까 폴란드 뭐 입법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왜일까? 네. 이거는 그냥 세금 붙일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솔로세라든지 SNL에 나오던데 뭐 내야 된다. 아니면 뭐 미남세, 미녀세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얘기가. 이제 뭐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싱글세 부과를 해서 뭐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한번 높여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건 사실 명목이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뭔가 호흡을 하기 위한 뭔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나? 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거는 뭐 세금을 걷는 거니까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곰돌이 푸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뭐 관련된 범죄가 한번 있었나 봐요. 아니면 폴란드에서 곰돌이 푸를 입으면 뭐 아동 성착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네, 좀 특이하네요. 이건 특이합니다.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소변을 배출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법일 수 있죠. 왜냐면 그 포르투갈 바다는 굉장히 맑나 봐요. 뭐 에메랄드빛 바다인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미지. 막네요. 에메랄드 빛이네요.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봐도 볼까요? 에메랄드 빛이네. 밑에 백사장이 보이죠? 상당히 막네. 이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특이한 법률이 아닌 것 같다. 미국 클라렌든 깃털 먼지떨이로 공공장소에 먼지를 터는 것은 금지. 이거는 뭐 공예적인 측면에서 이거 둘 다 비슷한데 둘 다 공예적인 측면의 건데 뭐가 더 특이하냐라고 하면 여기는 바다가 너무 맑아요. 바다가 너무 맑기 때문에 이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깃털 먼지떨이로 공공건물에 먼지를 터는 것은 보호할 만한 법익이 공공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기관지, 건강권 그런 거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우위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건데 그래도 저는 이게 더 그냥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 보호를 하는 관련 법령들이나 이런 건 세계적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없는 거죠. 스위스 나체로 하이킹하면 불법.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이에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네. 미국 마이애미 동물의 흉내내는 것 금지. 이것도 웃기네. 동물의 흉내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사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 골룸을 따라했다. 골룸을 흉내냈다. 라고 하면 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골룸이 동물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건 조금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률이 있다면 그런 해석례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 이거는 동물이 흉내내는 것 금지다. 그러면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구분 있잖아요. 막 동물, 식물 구분이 있나? 식물 구분했을 때 뭐 움직이는 식물 같은 거 따라하는 경우에는 이게 비슷하게 처벌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3번 계산책을 해야 한다. 이거는 그 아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봤잖아요. 이거는 동물의 정서적이고 조금 건강적인 측면도 보호를 하는 거니까 특이하진 않은 것 같아. 아, 지금 16강이구나. 16강이에요, 16강. 아까 32강이었나? 네. 벌써 뭐 어물쩍 넘어간 것 같네.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특이하냐? 이거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니까 아까 먼지떨이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깃털 먼지떨이에 의미가 있나? 이게 공공장소 건물 먼지 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깃털 먼지떨이로 공공 건물에 먼지를 터는 것이 금지된다. 다른 걸로 터는 거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소방호스 가져와서 물로 먼지를 떨어낸다, 청소를 한다. 그거는 괜찮을까? 어쨌든 공공건물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물로만 청소를 하나? 모르겠네.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면 불법. 이건 아까 제가 잘못 클릭한 것 같은데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곰돌이푸가. 이거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는 건 중국에서는 괜찮은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괜찮은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안 된다.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면 불법이다. 이게 더 특이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잘못 클릭한 거구나. 이거 아까 포만감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포만감 처음에 나왔던 건데 미국 플로리다 거는 이제 아까 검색을 해보다 말았는데 이게 드레스 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끝없는 거. 드레스 가운을 입고 공공장소에 다니면 불법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바바리 입고 다니는 거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이제 개연적으로 봤을 때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안에 나체일 확률이 높으니까 경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을 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조금, 네, 뭐 특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아까 포만감. 급부랑 반대급부 말씀드렸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조금 사람의 감정적인 측면을 넣는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얼굴 찌푸리기 금지,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불법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찌푸리기는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저는 이 세부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얼굴 찌푸리기의 세부 기준보다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세부 기준이 더 궁금하다. 왜냐면 같은 옷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80 이하면 몇 센치 이상의 뭐 바바리를 입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네. 다음으로 이것도 동물 관련된 거네. 동물의 흉내랑 돼지에게 나폴레옹.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도 있잖아요. 북한에도 있어가지고 이거 동물의 흉내 내는 걸 금지하는 법률은 얘네가 유일할 것 같은데 이게 더 특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 이거는 볼 때마다 어이가 없. 허가받지 않고 환생하면 불법이다. 이거는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상징적으로 있는 법률 같아요. 그냥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 걔한테 인상 쓰면 불법이다. 아까 인상의 그 해석에 대해서 변호사가 좀 얘기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로서 조금 더 특이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룰 수가 없어. 이거는 변호사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의 법률이야. 이거는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인상 쓰면 불법이다. 이거는 해석례들을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몇 개 제가 그 외국의 입법례나 해석례들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랍에미리트는 욕설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거는 모욕죄 우리나라에 있다 그랬죠. 그 아이 몸무게 10%가 넘는 책가방을 매게 하면 인도에서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둘 다 애매해요. 욕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너는 돌고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욕설일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모욕죄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례들이 있는데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최순실 같은 니은 뭐 이런 게 사실 예전에 모욕죄 로 인정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저희 사건에서도 한창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최순실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모욕죄로 고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안 해봤으니까 책가방이 아이 몸무게 10% 넘은 불법이다.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안 해본 거니까. 그 러시아에서는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이런 게 있었나? 미국 조지아주. 이것도 처음에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입으면 불법. 이거는 아까 불신검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레이스 달린 속옷을 그럼 판매를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판매는 허용하는데 이제 입으면 불법인지. 그러면 판매를 하는 건 거의 관상용으로만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조금 궁금하네. 이건 러시아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이거는 새로 나온 거네요. 이거 그냥 뭐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자기 소유의 닭이 길을 건너게 두면 불법이다. 이것도 동물 보호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왜 하필 닭만 있을까? 왜 하필 닭만 규정을 해놨을까? 미국 조지아주에는 그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추측을 해보면 닭을 키우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 많으니까 이런 입법이 있었겠죠. 뭐 닭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 없는데 굳이 입법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닭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 아니면 목농장이 많다. 얘네들은 닭을 밖에다가 풀어놓고 키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길을 건너게 두면 불법이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둘 다 특이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레이스 달린 속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왜냐면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단속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광고가 떴네요. 8강입니다. 동물 흉내 내는 것 금지돼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불법이다. 이게 아예 다른 유형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동물 흉내 내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적이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돼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장소에서 뭐 인종차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뭐 방송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출판물도 마찬가지고 차별을 금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맥락상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입법인 것 같아요. 동물의 흉내 내는 거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원숭이 흉내를 내잖아요. 뭐 아시아인들을 비하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입법된 게 아닌가. 그러면 다소 특이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불법이다. 이거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세부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헌법소원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랑 친구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근데 나만 단속이 됐어. 나만 단속이 됐는데 친구 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190이고 내 키는 165야. 근데 수사기관이 똑같이 뭐 행정기관이 똑같이 단속을 했는데 나만 뭐 과태료를 받았어요. 이건 억울하잖아. 그럼 이건 바로 헌법소원 가야지. 헌법소원 가가지고 이거 평등권 침해다. 이거 입법상 잘못이 있다. 아니면 입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집행을 취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헌법소원 할 수 있겠죠. 이게 더 특이하다. 자, 8강. 8강? 8강. 덴마크. 아까 포만감 나왔었죠? 잠깐만. 뭐가 더 특이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포만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 상식에는 조금 부합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식당에서 줘야 포만감이 있지라는 일반 상식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겹살 예전에는 200g이었지만 지금은 뭐 150g 줘도 뭐 1인분 그럴 수 있다. 근데 갑자기 뭐 1인분에 50g이다. 이거는 살짝 도를 넘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준을,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와닿지가 않아. 점점 해석이 아까랑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미국 개한테 인상 쓰면 불법이다. 근데 인상 쓰는 강아지 사진이 나왔어요. 개한테 인상 쓰면 불법. 놀이터와 학교 주변에서 곰돌이 푸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뭐가 더 특이할까?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개한테 인상 쓰면 불법이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더 많다. 이게 중요한 논거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인상이라는 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에 있는 놀이터와 학교 주변에서 곰돌이 푸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불법이다라는 거는 그 수사기관이 증명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뭐 놀이터의 주변이었다, 놀이터로부터 뭐 30m 이내에 있는 지점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경계에 있는 얘들을 빼고는 어느 정도 이거 입증이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입증을 하더라도 그 해석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이거는 깃털 먼지떨이랑 그 책가방 나왔어요. 뭐가 더 특이하려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아무래도 그 보호법이 항상 그 법률에는 그 보호할 만한 가치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도에서는 아이의 성장 이런 거를 조금 보호를 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그 인도 같은 경우에 그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앵벌이 뭐 이런 걸로 악용이 될 수가 있어서 뭐 규제를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뭔가 기준 입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깃털 먼지떨이로 공공건물에 먼지를 터는 거 금지된다 보다는, 이건 물로 청소하는 건 가능할 것 같거든. 깃털 먼지떨이 이건 입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4강입니다. 이거 박빙인데. 개한테 인상 쓰면 불법, 그리고 깃털 먼지떨이 나왔습니다. 근데 깃털 먼지떨이로 공공건물에 먼지를 터는 사람이 의뢰인으로 왔을 때랑 개한테 인상 써가지고 걸려서 의뢰인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반가울 것 같다. 물론 그 의뢰인의 그 변호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게 좀 개입의 여지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는 불법이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행정력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입다가 걸렸다. 이거는 빼박이니까 전 이게 더 의뢰인으로 만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둘 다 사실 비슷한 기준이라서 드디어 결승입니다. 여러분,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불법. 이랑 이제 개한테 인상을 쓰면 불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인상 쓰는 것이랑 옷 잘 못 입고 다니는 것이랑 기준을 어느 거의 기준이 더 구체적일까라고 본다면 둘 다 추상적이긴 한데 이게 더 구체적일 것 같긴 해요. 인상 쓰는 게. 저 사람은 인상 쓴다 안 쓴다를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판가름은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옷을 잘 입냐 못 입냐는 너무 상대적일 것 같아. 왜냐면 또 옷은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행 따라서 뭐 복고풍의 옷을 입으면 어느 때는 옷을 잘 입는 거고 어느 때는 옷을 못 입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주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전 그래서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라이브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 네.